지금 전 세계 독자들의 시선이 엘바프와 검은 수염의 행보에만 쏠려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오다 선생님은 항상 우리가 가장 방심한 곳에서 허를 찌르죠. 여러분, 단언컨대 지금 가장 위험한 불씨는 거인들의 섬이 아닙니다. 바로 심해의 감옥 임펠다운입니다. 여러분, 해적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로스길드가 준비하고 있는 어쩌면 정상전쟁보다 더 거대한 사건이 될지도 모를 제2의 임펠다운 습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버기의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미호크와 크로코다일이라는 세계 최강의 실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그씬이 아닙니다. 이 발언 하나로 크로스길드의 방향성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크로스길드를 그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고 뒤에서 팝콘이나 뜯는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검은 수염처럼 기회를 엿보며 마지막에 이득만 취하는 어부지리 전략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죠. 하지만 제 뇌피셜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버기가 원피스를 쟁취하겠다고 공표한 이상 미호크와 크로코다일은 더 이상 칸벨트 뒤에 숨어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로드 포네그리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정보와 전력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로코다일은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무런 대책 없이 버기의 광기에 휩쓸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전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사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그러 샹크스나 루피와 맞붙어도 밀리지 않을 압도적인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병력과 정보가 잠들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임펠다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거 루피가 일으켰던 탈옥 사건 이상의 대혼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로선과 해군본부가 에그에도와 엘바프의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이 그들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과연 크로스길드는 누구를 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세계의 균형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오늘 해적담에서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의 원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실리주의자들이거든요. 사왕이라는 거창한 간판 뒤에 숨어서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고 자신들은 안전하게 세력을 불리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부지리 전략이었습니다. 굳이 피피기는 나프텔레이스에 참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검은 수염이 로우를 털어먹고 키드가 샹크스에게 박살나는 동안 그들은 팝콘이나 씹으며 최후의 승자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미호크는 평화로운 삶을 원했고 크로코다일은 군사국가라는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계획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버기라는 통제불능의 변수 말입니다. 버기가 전 세계에 원피스를 가지러 가겠다고 선언해버린 그 순간 크로스길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하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 해적들과 해군본부는 크로스길드를 잠재적 위협이 아닌 직접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이제 그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여기서 크로코다일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원피스를 찾으려면 로드 포네그리프 4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크로스길드 수중에 있는 포네그리프는 0개입니다. 제로예요. 밀짚 모자 루피, 검은 수염 피치, 붉은 머리 샹크스, 이 괴물들은 이미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그들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호크의 무력만 믿고 무작정 엘바프나 하치노스로 차들어갈까요? 미호크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 사왕의 적단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크로코다일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머리가 좋은 책략가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포네그리프를 가진 놈들을 칠 수 없다면 그들보다 더 강력한 패를 쥐어야 합니다. 바로 정보와 병력입니다. 크로코다일은 지금 판을 뒤집을 히든카드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히든카드는 단순히 강한 녀석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정부의 치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폭탄 같은 존재여야 하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버기의 광대짓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크로코다일의 냉철한 이성을 자극했고 그 결과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동업자가 갇혀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로스 길드가 노리는 그 히든 카드는 누구일까요? 바로 임펠다운 레벨 6에 갇혀있는 지하 세계의 제왕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에이, 도플라밍고는 이미 루피한테 져서 끝난 거 아니냐? 라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크로스 길드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주먹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다에서 사왕과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무기는 바로 정보력과 돈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도플라밍고가 왜 죽지 않고 살려져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마리조아의 국보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인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 엄청난 떡밥, 이게 바로 크로코다일이 침을 흘릴 만한 미끼입니다. 로드 포네그리프가 없다면 세계 정부의 목줄을 쥐고 흔들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버기, 미호크, 크로코다일, 그리고 도플라밍고. 이 조합은 단순히 전 칠모의 연합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가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최악의 악몽 그 자체입니다. 특히 크로코다일과 도플라밍고의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정상전쟁 때 도플라밍고가 크로코다일에게 동맹을 제안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비록 그때는 거절당했지만 두 사람은 사업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로코다일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면 자금줄과 무기루트가 필요한데 조코라는 이름으로 뒷세계 전역을 장악했던 도플라밍고의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크로스 길드의 현재 사업 모델을 보십시오. 해군에게 현상금을 거는 역발상. 이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관리하려면 어둠의 브로커로서 정점을 찍었던 도플라밍고의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옥문을 부수고 나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로스 길드가 진정한 범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수합병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플라밍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이도나 빅맘 같은 괴물들이 사라진 지금 전선을 파괴할 압도적인 무력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울 또 하나의 괴물, 잊혀진 줄 알았던 그 남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칭 흰수염의 아들 에드워드 위블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위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독자분들이 디자인이 비호감이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요쿠교에게 허무하게 잡혀간 실패한 캐릭터라고 평가절하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오다 선생님이 왜 이런 못생긴 캐릭터를 칠무의 마지막 자리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제 뇌피셜은 다릅니다. 위블이 요쿠교에게 패배하고 연행된 것, 이것은 위블의 태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크로스 길드라는 거대한 흐름에 합류시키기 위한 오다 선생님의 치밀한 빌드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군대장 키자루가 직접 인증했습니다. 강함만 따지면 젊은 시절의 흰수염을 연상케 한다라고요.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위블은 지능은 모자랄지언정 순수 무력만큼은 사왕의 간부, 아니 그 이상을 상회하는 재앙 수준의 괴물입니다. 그런데 왜 잡혔을까요? 어머니인 미스 버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성재만 잘하면 누구보다 확실한 충성스러운 병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위블은 마르코가 지키던 스핑크스 섬을 지키다 해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 사실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며 그를 구출하고 싶어 하겠죠. 여기서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위블이 수감된 곳, 혹은 이송 중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임펠다운이거나 해군의 주요 시설일 것입니다. 만약 크로스 길드가 도플라밍고를 구하러 임펠다운을 습격한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괴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버기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흰 수염의 이름을 팔아먹을 수 있는 상징성, 그리고 미호크가 귀찮아하는 잡절 처리를 도맡아 할 압도적인 무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존재가 바로 위블입니다. 여러분, 위블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는 크로스길드라는 불완전한 조직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해적담의 늘피셜, 아니 예언입니다. 크로스길드가 임펠다운을 털었을 때 그곳에서 도플라밍고와 위블이 동시에 풀려난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버기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동강동강 열매가 아니라 바로 자신보다 강한 자들을 묘하게 끌어당기는 악마의 카리스마입니다. 위블은 강력하지만 단순합니다. 어머니인 미스 버킨의 말만 듣는 마마보이죠. 그런데 만약 감옥에서 어머니와 떨어져 혼란에 빠진 위블 앞에 과거 로저 해적단 산원이자 흰 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버기가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버기가 특유의 말발로 내가 네 아버지의 의형제다 라고 사기 한 번만 치면 위블은 그 즉시 크로스길드의 최강 행공대장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합을 한번 보십시오. 전략과 자금을 담당하는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 세계 최강의 검사 미오크, 그리고 닥치고 부수는 파괴신 위블, 여기에 명분과 어그로를 담당하는 사왕 버기까지. 이건 더 이상 개그 해적단이 아닙니다. 과거 록스 해적단 이후 가장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괴물연합의 탄생입니다. 특히 위블의 합류는 크로스길드에게 부족했던 압도적인 탱커와 광역 파괴력을 채워줍니다. 미오크가 일일이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위블이 전방에서 날뛰어주면 정리가 되거든요. 게다가 위블에게는 검은 수염을 징후할 면분이 확실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흉 중 하나니까요. 크로스길드가 검은 수염과 대적하게 될 때 위블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폭주할 것입니다. 결국 크로스길드의 임펠다운 습격은 단순히 동료를 구하는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과 그들이 통제하려다 실패한 힘을 동시에 탈취하여 해군 본부의 탁 밑에 칼을 들이대는 선전포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만약 제 뇌피셜대로 크로스길드가 임펠다를 습격하여 도플라밍고와 위블을 영입한다면 원피스 세계관의 파워 밸런스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왕 버기의 운, 미오크의 무력, 크로커다일의 두뇌, 도플라밍고의 정보, 그리고 위블의 파괴력. 이 조합은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성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혼돈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루피와 검은 수염의 대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다 선생님은 항상 제3의 세력을 통해 판을 뒤집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군 상향을 시작으로 임펠다운 습격까지. 크로스길드는 단순한 악당연합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조커 그 자체입니다. 과연 버기면 정말로 해적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괴물들에게 잡아먹히게 될까요? 분명한 건 다가오는 최종장에서 크로스길드가 보여줄 행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해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위블과 도플라밍고의 합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름 돋는 뇌피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충격적인 떡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